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싱글인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공간에 털어놓는 게 처음이라 살짝 긴장되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애와 결혼 합쳐 8년이라는 세월을 한 남자에게 바친 조금은 멍청한 여자입니다. 바쳤다고 하니 말이 좀 이상하지만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같은 학교, 같은 과 CC로 만나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저의 20대를 오롯이 함께했던 사람이 제 전 남편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채 2년을 채우지 못했지만요. 연애보다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전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 저를 짐짝처럼 취급하길래 못 참고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을 때 만났습니다. 제대로 남자를 사귄 적도 없었고 대학교 입학했을 때 공대라 남자들이 많았지만 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2학년 때 군대 다녀와 복학한 선배와 같은 조가 되어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함께한 시간이 길고 서로 정이 들어 결혼했지만 오래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후회 없이 전 남편을 좋아했었고 모든 걸 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저를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만났다는 걸 결혼할 때까지 몰랐으니까요. 아마 저한테 사귀자고 한 것도 이것저것 자기 입맛에 맞는 거 따져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 성격이라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학생 때는 그 사람이 돈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면서 용돈을 벌어서 썼고 공부에 알바에 늘 바빠서 데이트도 겨우 시간 내서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 덕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학비 걱정 안 하면서 학교 다녔고요.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주의셔서 졸업반 때는 취업 준비에만 열중했었습니다. 그 덕에 4학년 때 나름 좋은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취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최종 합격한 회사에 입사했고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는 아무래도 학생 때처럼 자주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직종이다 보니까 서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좋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니는 직장 이것저것 비교도 하고 좋은 점 얘기도 하다가 한 번은 월급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수연아, 너는 월급이 얼마야? 나는 초봉이 300도 안 되더라. 상여금이 있긴 한데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른 데로 이직해야 하나? 그래? 나랑 월급은 비슷하네. 나는 오빠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 포지션이 같아서 그런가? 근데 오빠, 이직은 성급하다. 이직을 해도 여기서 경험을 좀 쌓고 옮기는 게 좋지 않아? 월급이 비슷하다고? 아무래도 너희 회사가 큰 회사니까 조건이 더 좋겠지. 보너스 나오면 더 받겠구나. 직장은 역시 하향 지원하는 게 아닌가 봐. 너랑 나랑 하는 일도 비슷한데 어찌 보면 네가 더 많이 받는 셈이잖아. 그렇지는 않아. 나도 야근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알지? 우리 회사 여자보다 남자 많은 거. 거기서 살아남는 게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저도 사회 초년생이라 나름 힘든 점이 많았는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 들으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끔 기분 나쁜 적도 있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능력이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월급이 적은 것, 특히 나와 거의 비슷한 돈을 받고 있다는 것도 속상해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간 회사를 이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본인도 언젠가는 이직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매달 나오는 월급 받으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계속 다니게 되더라고요. 둘 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생 때처럼 가난한 연애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서도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비싼 선물이나 좋은 곳에 가서 뭘 사준다거나 한 적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가끔 서운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사귀는 거 보면 기념일이나 생일 때 좋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연인끼리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그런 걸 원하면 철부지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꼼꼼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팍팍하게 살아와서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애인이고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인데 너무 돈돈거리니까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연말 맞춰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요즘 호캉스 많이들 가더라. 서울 시내 괜찮은 호텔에서 하루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제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면 서수연, 너 사회생활 하더니 많이 변했다.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러면 되겠냐? 지금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결혼할 때 써야지. 우리처럼 가진 거 없는 흙수저들은 남들 한다고 다 따라서 하고 살면 안 돼. 흙수저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벌만큼 버는데 그 정도 사치는 못 누리고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아직 철이 없구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거지처럼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철부지 취급했습니다. 저는 당장의 행복도 중요한데 굳이 미래 대비하겠다고 푼돈을 아껴가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데이트 비용 계산까지 해가며 저러는 거 보면 정말 나와 행복하자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서운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비싼 선물? 그런 거 받아본 적 없고요. 저만 그 사람 생일이나 기념일에 좋은 넥타이, 좋은 구두 갖다 바친 것 같네요. 어쨌든 남들처럼 연애를 오래 즐기지는 못하고 제 나이 26에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미루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렇게 악착같이 회사 생활 3년 했는데도 남편이 모은 돈은 고작 5천.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공대 출신에 돈 쓸 줄 모르고 머리 좋고 꼼꼼해도 그 사람은 돈 굴리는 재주는 없었나 봐요. 저는 대충 주식 투자하고 미국 펀드 넣어놓는 게 많이 올라서 1억 넘게 제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시댁 근처에서 꼭 살아야 한다는 그 사람 때문에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게 되었는데요. 전셋집 시세가 2억 중반이라 대출을 해야 할 판이었지만 다행히 저희 친정에서 모자란 돈 보태주신 덕에 대출 없이 시작했고 돈 아껴가며 정말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 과정 얘기하자면 서운한 거 한 트럭이긴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연애는 오래 했지만 제가 결혼한 나이는 고작 26 어린 나이였고 연애와 결혼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미처 몰랐던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유부녀에게는 회사 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야근이 많아도 별말 없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제가 야근하거나 회식하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남초 회사라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회식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간혹 일 때문에 늦어질 때 남편이 재촉하면 집중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차근차근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경제활동 해야 부부 사이에서 할 말도 하는 거야. 너 회사에서 인정받고 일하는 거 나는 절대 터치 안 할 거야. 물론 결혼하면 공평하게 집안일도 할 거고. 이런 말이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제가 하는 일은 은근히 자기보다 하찮다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야근이나 회식하는 걸 말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 사이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나름 만족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직 운운했지만 그런 말은 쏙 들어간 지 오래였고요. 둘이 이대로 열심히 모으면 내 집 마련도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갈등도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원래 계산적이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까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집안일 하는 거부터 우리 집이나 시댁에 하는 거 뭐 하나 더하고 덜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랄까 굉장히 계산적이었어요. 게다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자도 집에 퇴근하고 오면 진 빠지고 힘든 거예요. 나한테 귀찮은 일은 상대방도 귀찮은 법인데 남편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살림에 서툴다 보니 아마 본인 눈에도 거슬리는 게 많았겠죠.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는데 굳이 꼭 혼을 내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원래부터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다는 식으로요. 아무리 살림을 못해도 기본적인 건 좀 하고 살자. 바닥에 이거 다 내 머리카락이냐? 다 네 거지? 내가 뭐 많은 거 바래? 그냥 퇴근하고 오면 집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주부라는 거야. 못하면 배우기라도 하든가. 보기 싫으면 자기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아침에 일찍 나가느라 정신없고 퇴근도 겨우 했는데 오자마자 바로 청소부터 어떻게 해. 말로는 같이 하자고 하면서 오빠는 하는 거 분리수거 딸랑 하나잖아. 나랑 결혼해서 화장실 청소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나는 오빠가 청소도구 들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나한테 투정하지 말고 거슬리는 거 있으면 오빠가 직접 해. 그럼 투덜거리면서 청소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고 맙니다. 말로만 평등 어쩌고 하면서 돈 버는 것만 평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저에게 떠넘기곤 했어요. 저는 남편이 뭐 해달라, 뭐 먹고 싶다 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요리도 제가 하고요. 그럼 치우는 건 인간적으로 자기가 좀 해야 하는 건데 먹고 나면 그뿐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밥그릇 숟가락만 가져다 놓고는 잘 먹었다 소리만 하고요. 그냥 제가 남편한테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니거든요. 집에 먼저 퇴근하면 식탁에 그릇이 올려져 있으면 그거 싱크대에 옮기고 설거지하고 그런 정도만 원합니다. 그런데 둘 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일하고 남편은 항상 TV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집에 일찍 오면 좀 쓰레기라도 버리고 집을 청소하고 있으라고 말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더라고요. 주말에 한 번 밀린 집안일 도와주면서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고 그런 거 꼴 보기 싫어서 제가 얘기한 적 있었어요. 다 먹었으면 설거지는 자기가 좀 해줘. 나는 다른 거 마저 뒷정리할게.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설거지하는 게 제일 싫어. 차라리 그냥 다른 걸 할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내가 하잖아. 요리랑 설거지는 한 세트니까 그건 네가 좀 해. 누군 뭐 좋아서 하는 줄 알아? 같이 해 먹었으면 치우는 것도 도와야지 왜 본인만 귀찮다고 생각해? 너 다른 부부들은 나처럼 해주는 줄 알아본데 제발 눈 있으면 물어봐. 다른 집 남자들이 돈 벌어온다는 이유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아.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네가 이상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다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는 칼같이 똑같이 분담하면서 대체 같이 사는 집에서 왜 나는 식모살이 하는 기분이 드는 건지. 제가 집에만 있는 주부도 아니고 같이 돈 벌고 있는 거 아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저렇게 계산적인 말을 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계산적이고 숨막히게 하는 태도가 더 심해지는 계기가 생긴 후로 부부 사이가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 멀어지는 계기가 된 일은 어이없게도 제가 직장을 관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일로 남편에게 왜 미움과 멸시를 받아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남편에게는 퍽이나 중요했던 문제였던 건 분명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미주알 고주알 남편에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저마다 크고 작은 이유로 힘든 일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일을 관둔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이 힘든 건 야근을 하건 밤을 새우건 하면 되는 거지만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였죠. 남초 회사라 여직원도 많이 없는데 사무실에서 몇몇 되지도 않은 여직원들끼리 잘 지낸다면 참 좋으련만 그러질 못했어요. 설상가상 우리 팀 팀장으로 저보다 5살 많은 여자 팀장이 온 후로 저와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팀장님은 제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 업무 스타일을 무시한다며 직원들 사이에 저를 나쁘게 말하기도 했고요. 간혹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대응 없이 가만히 있었던 저는 다른 직원들에게 오히려 눈총을 받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팀장님을 선두로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가 싶었는데 나중에는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가 한 보고서를 회의 때 가로채는 등 제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 잘하고 업무 성과 좋았던 제 평판이 더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고 저는 버티다 못해 그만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미리 상의를 하려고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때라 경직된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제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남편에게 저 힘든 거 털어놓았을 때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직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는데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나 직장 그만두고 쉬다가 이직할까 봐. 지금 다니는 회사 일도 일이지만 직원들하고 소통이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이직? 당신 이직이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다니는 직장 나가면 다른 데는 뭐 더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 네 문제일 수도 있지. 다른 직원 탓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잘 지내볼 생각을 해봐. 지금 당장 관두면 우리 당장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신중하게 잘 생각해. 나는 당신 그만두는 거 반대야. 제가 힘들다는 거에는 전혀 공감 없이 당장 월 수입이 절반으로 준다느니 나한테 문제가 있다느니 하면서 저 일 관둔다는 거 말리는 남편의 계산적인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들다는데 돈 걱정부터 하니?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당신 같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내 성과 가로채고 시기 질투하며 버틸 수 있겠니?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 속을에서 견디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잖아. 그래,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신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주던 거 이상은 더 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치사하게 생활비를 걸고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오래 쉬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해도 남편은 당장에 다음 달부터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거에 집착을 하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던 사람 맞나 싶어서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버티고 회사 다니면서 다른데 이직을 해볼까 했는데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때 대상포진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한 달을 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 전공과 경력이면 재취업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직 나이도 20대고 결혼했지만 아이도 없었으니까 이직 준비 위해서 공부하기도 여건이 괜찮았고요. 남편도 제가 아프기까지 한 데다 친정엄마가 오셔서 걱정하시는 거 보고는 그만둔다는 거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직장을 관두고 잠시 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더 짧은 기간이든 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부쩍 남편과 다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돌변해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일 관두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집안일은 네가 전담해서 해. 그동안은 같이 버니까 도와준 거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잖아. 당신도 불만 없지?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야? 지금 일 안 하고 쉰다고는 하지만 계속 노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돈 못 버니까 집안일을 많이 하라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그전에는 당신이 집안일 엄청 해놓은 줄 알겠다. 물리적으로 나랑 반반 나눠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많이 했던 거 몰라? 내가 벌어오는 돈 이제 네가 다 쓸 텐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지. 나 같으면 남편이 힘들어 직장 쉬겠다고 해도 돈 안 번다고 집안일 다 하라는 말은 안 할 것 같아. 당신한테 정말 서운하고 실망이다. 그랬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안일을 똑같이 나눠서 하고 싶음. 너도 남자가 할 일 똑같이 해봐. 가정 책임지고 아파트 사고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똑같이 해. 내가 너랑 똑같이 집안일 나눠서 하길 바라면 너도 나가서 돈 벌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당신은 결혼할 때 아파트 사오긴 했어? 우리 부모님 도움받고 내가 모은 돈으로 겨우 전셋집 얻어놓고는 그런 말이 잘도 나오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자기랑 결혼은 왜 했냐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저도 솔직히 계산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치사하게 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말 못하지만 결혼할 때만 가지고 얘기해도 많아요. 결혼할 때 여러모로 저희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시댁에서는 받은 도움도 없고요.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 남편한테 일절 생색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누가 더 했고 덜 했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서요. 그런데 남편 하는 짓 보니까 너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일 있고 얼마 후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크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해서부터 양가 부모님 용돈을 매달 20만 원씩 드렸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30만 원씩 똑같이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추석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버는 돈도 줄었으니까 이번 추석에 부모님 용돈은 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당신 부모님 용돈은 중단할까 해. 아무래도 지금은 나 혼자 버는 걸로 좀 버거워서 말이야. 남편 말에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남편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다 드린다는 건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 그건 당신 말대로 하자.
내가 일 시작하면 그때부터 드리지 뭐. 우리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 부모님한테는 직접 얘기해.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할 필요 없지. 드리던 대로 드릴 건데. 장모님한테는 못 드린다는 말이야. 당신 부모님 드리는 건 나중에 당신 일 다니면 드려. 이번 추석에도 양가 다 드리는 거 힘드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만 드릴 거야. 순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안 드릴 거면 양쪽 다 안 드리는 거지. 저 돈 안 버니까 우리 부모님은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치사했습니다. 당신 정말 치사하다. 내가 아주 집에 들어 앉겠다 하면 나 아무것도 안 사주고 아예 발가벗기고 다니게 하겠네? 당신은 돈 버니까 자기 부모한 챙기겠다는 거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그건 내 입장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너네 부모까지 챙겨야 해? 그것도 내 돈으로? 안 그래도 집에서 너 먹는 거 대주는 거 돈 많이 들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식비만 늘었다고. 이 밥만 축내는 식충이야. 양가 똑같이 하고 싶으면 너도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와. 그럼 내가 똑같이 할게.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놈 눈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주부들은 전부 식충이로 보이나 봐요. 진심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했어? 당신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당신이 내뱉은 말은 책임져야 할 거야. 나는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가 없어.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안 그래도 너 놀면서 계속 돈만 나가고 일도 안 풀리고 짜증나 죽겠어. 다른 집 보면 전부 부자 처가덕 보고 편안하게 사는데 너는 대체 뭐냐? 한창 돈 열심히 벌어야 할 때 떡하니 집에서 놀고나 있고 말이야.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나 안 보고 살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 용돈 주는 것도 아깝고 생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챙기기 싫다 그랬지? 이제 챙기지 마. 여기서 우리 그만하자.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너무 숨 막혀.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놀라지도 않았고 제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 마냥 행동했어요. 내가 사과하면 이혼을 물러주겠다 뭐 이런 태도로요. 부부싸움 후 남편과 냉전 중에 저는 남편 앞에 협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강수를 둔다고 생각했나 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요. 서류에 도장 다 찍어주더군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요. 애도 없는데 이혼이 뭐가 무섭겠어요? 법원에 접수할 테니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놈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제가 나가라는 말에 당당하게 짐을 싸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계산적인 사람이니 이 집에 누가 더 지분이 많은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들어간 내 돈 정확히 계산해서 내놔라. 시중은행 금리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달라 이거야. 위자료 같은 개소리 안 할 거라 믿어. 이혼은 네가 먼저 하자 그랬으니까. 걱정 마. 내 돈도 정확하게 이자 계산해서 정산해 줄게. 당신이 가져갈 돈이 많은지 내가 가져갈 돈이 많은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보증금에 들어간 자기 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겠다길래 걱정 말라 했습니다. 내 돈도 정확하게 이자 계산해서 정산하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 놈이 이렇게까지 치사한 인간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마 본가로 갔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날부터 시부모님 전화로 제 핸드폰에 불이 났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댁에도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진흙탕 싸움 해가며 이혼하신 분들에 비하면
기간도 짧았고 아이도 없으니 뭐 심플했어요. 혼인 기간도 짧았고 모은 돈도 별로 없어서 나눌 재산도 없었고요. 각자 보탠 전세 보증금 나누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혼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치사하고 계산적인 사람에게 남은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그 인간은 내 치료비 계산할 사람 같아서 그거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김서방이 그렇게나 속 좁고 존팽이인 줄 몰랐다고 얼마나 혀를 찼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속 시원하기도 했지만 상처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에요. 20대 대부분을 함께한 사람인 만큼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인연인 거 알았다면 결혼을 하고 미래를 꿈꾸지도 않았겠죠. 마냥 집에 틀어박혀 이혼한 거 한탄만 하고 있자니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해서 이혼한 거지만 마치 내가 이혼당한 기분이 들어 분한 마음이 들어 힘들기도 했고, 나는 직장 없이 백수인데 여전히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그 인간 생각하니까 얄밉기도 했고요. 저한테 못되게 군 거 복수도 못하고 그 인간이랑 끝낸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달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경력이 필요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바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워낙 인력이 부족하긴 해요. 게다가 제가 하는 일이 남자도 하기 힘든 분야인데다 제가 학벌도 그럭저럭 괜찮으니 이직이 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정규직은 아니고 기술 분야 계약직이긴 했지만 이혼했으니까 이제는 일로 인생 승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 정말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빛을 본 건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해 연말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완전 히트를 치고 론칭에 성공을 했는데요. 성과급도 두둑히 받아서 이듬해 연봉도 올려 계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1년 정도만 더 같이 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보자고 하셨고요.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력서를 올려놓은 구직 사이트 헤드헌터가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일하는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좋은 조건, 게다가 정규직으로 직급도 보장해주겠다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니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회사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스카우트한 회사 대표님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길래 일정을 잡은 후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회사에 찾아간 그날 저는 뜻밖의 사람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담 장소인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 안내를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다시는 보기 싫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얼굴 본 순간 놀라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는데 어처구니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인간이 여길 왜 와 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썩은 얼굴을 하고서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여길 오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오늘 회사 면접 있어서 온 건데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하냐? 당신이 다니던 회사 여기 아니잖아. 나 여기로 이직한 지 꽤 됐는데. 하긴 우리가 동종업계에 있는 이상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일이 있을 줄은 알았지. 근데 너 혹시 내가 여기로 회사 옮긴 거 알고 일부러 온 건 아니지? 황당하게도 그 인간은 자기를 따라서 제가 이 회사로 오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있는 회사에 내가 미쳤다고 오냐? 그래? 아니면 말고.
마주치면 피차 불편하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뭐?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여기서 언성 높이고 싶지는 않거든? 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러 온 거니까 그만 비켜줄래?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이 한마디를 더 보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아는 척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서수연 씨.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전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이름을 부른 사람은 그 회사 대표님이었거든요. 전 남편의 표정은 왜 내가 회사 대표를 만나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전 남편이 무슨 직급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내가 멋진 복수를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대표님을 번갈아 쳐다본 후 당황한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직원이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라는 거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선후배 사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이걸 어쩌나 나는 서수연 씨가 우리 회사로 와주면 파급적인 직급으로 대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랑 학교 선후배 사이라면 후배가 상급자로 오는 거라 저 친구가 좀 서운해 하겠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거든요. 서수연 씨만 괜찮다면 우리 회사에서 꼭 개발팀으로 모시고 싶네요. 저는 대표님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있다는 게 무슨 상관이랴 싶었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인간이 될 것 같았고요. 저는 대표님의 조건을 받아들여 새로운 회사로, 그것도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전 남편과는 같은 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은 부서에 있다 보니까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첫 출근 날 이미 저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남편의 얼굴은 거의 똥을 씹어먹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서원들에게 돌아가며 인사를 하는데도 제가 상급자이니 예의를 갖추는데 표정은 여전히 썩어 있더군요. 제가 그 인간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얼굴 좀 풀죠.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같은 학교 출신이잖아요. 앞으로 최주임 업무 능력 기대할 테니 열심히 해봐요. 전 남편은 부들거리는 얼굴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를 악물고 대답하더군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저는 경쾌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와 평직원으로 전 남편을 만나니까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을 업무적으로 핀잔 줄 일이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요. 아쉽게도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후부터는 전 남편 얼굴을 볼 일이 더 이상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인간이 주둥이를 잘못 놀린 거 돌려받고 회사를 나가게 된 일이 생겼거든요. 제가 지금의 회사로 출근하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요. 제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저와 손발이 잘 맞게 된 우리 팀 여직원을 통해 듣게 된 얘기였는데요. 서 팀장님, 혹시 요즘 이상한 소문 못 들으셨어요? 이쯤 되면 팀장님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글쎄, 팀장님이 전에다 지난 회사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던 거 싹 다 도둑질해와서 파격적인 대우받는 거라고 누가 떠들고 다니는데요. 게다가 대표가 직접 스카우트한 건 이례적인 거라면서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이요. 김주임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절대 아니죠. 대체 누가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녔다고요. 근데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회사에 누구 원수진 사람 있으세요?
아님 팀장님이 제 발로 나가길 원하는 사람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사람이 하나 있긴 하지. 제가 회사를 나가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치사한 방법을 쓴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럴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죠. 저는 소문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할 결심을 하고 대표님에게 따로 면담을 신청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전 남편과 선후배 사이가 아닌 이혼한 사이라는 것도 밝혔고요. 저는 우리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일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솔직한 말을 들은 대표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는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직원을 모함하고 제살 깎아먹게 하는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지. 멀리 보면 우리 회사에 해를 끼칠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서 팀장은 신경 쓰지 말아요. 소문 근원지 찾는 것쯤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 대표님은 면담을 한 후 회사에는 한바탕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었지만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새로운 팀장을 모함한 직원이 누구라는 것, 알고 보니 그 직원이 후배인 내가 팀장으로 온 게 눈꼴 시려서 고의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등등이 직원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결론은 어찌 됐냐면요. 전 남편은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라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든 쫓아내려다가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라 다름없었죠. 그 인간 자기 책상 정리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분해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전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끝까지 비화라고 치사하게 군 사람이었죠. 제 20대 전부를 함께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질 만큼 악연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벌써 3년이 넘는 이야기고요. 그 뒤로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지금의 회사에서 아직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원래 이 업계는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도 선후배 사이로 얽혀서 어디로 누가 갔더라 하는 소식을 많이 듣는 편인데도 그 인간 소식은 이상하게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이력서를 넣어도 다른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고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했을 때보다 혼자인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거 외도나 폭력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도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만인 건데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의 계산적인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전남편 같은 사람은 절대 삶에서 변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 후회도 안 하고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이혼 사연을 듣고 다른 분들은 부부지간에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사셨으면 해요. 그게 제가 부끄러움 무릅쓰고 사연을 보낸 이유입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다른 구독자분들은 늘 행복한 부부 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